네, 테슬라 현재 1.9%대 상승하고 있고요. 3대 지수 중에서 다우 지수는 보합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성과의 목마른 트럼프, 관세부터 AI 인프라까지입니다. 자, 또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가 많은 만큼 이벤트 타임라인을 따라서 제가 좀 여쭤볼까 해요. 일단 이번 주에 시작을 열어준 건 미중의 관세 협상인 것 같습니다. 1시간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다시금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잖아요. 이번 협상의 주요 포인트는 또 뭐가 될까요?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관세율을 가장 높게 책정을 하고 있던 상태인데 이제 15%에 대한 관세율도 있었고 이제 30%에 대한 관세율도 있었고 지금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은 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미국 9호국들을 대상으로 15% 정도의 관세율로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 정도 선 혹은 이제 그거보다 살짝 높은 뭐 20% 선 정도로 평균값을 맞추고자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 이제 AI 칩셋에 대한 수입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공식적으로에 대한 수입이죠. 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가장 중국 입장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휘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중국에게 어느 정도 의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총 수입량을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진행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이제 6월에 이 부분을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어느 정도 이제 기본 틀 범위 안에서 합의를 했었고, 이래서 이제 트루스 법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직후에 미국이 중국에다 칩셋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을 H20 칩셋, 즉 이제 중저가 브랜드 이하의 어떤 칩셋들로 굉장히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휘토류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개별 신고를 거쳐야만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내부적인 규제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두 국가 간의 무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로 협의가 들어갈지가 가장 쟁점입니다. 그러면 또 휘토류와 반도체라는 각각의 카드를 가지고 또 협상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요즘 또 AI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사활을 걸고 있다던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AI 클러스터 단지들을 부지들은 다 확보해놨고 건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전부터 이제 건설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왔었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비공식적 매입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베트남이나 일부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칩셋 를 판매를 했었었고, 그 칩셋들을 우회해서 중국 내부로 들여오면서 사실상 이제 비공식적인 엔비디아 칩셋 수입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량 이 클러스터 단지들을 채울 만큼의 양은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입 루트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엔비디아와의 직접적인 수입을 통해서 빠른 수입을 통한 클러스터 단지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AI 엔진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과정으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건을 굉장히 빨리 풀어야만 그 이후에 AI 엔진에 대한 트레이딩, 그 다음에 클러스터 단지들을 이용한 칩셋들에 대한 랜딩,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게 있어서는 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이 정말 AI 발전에 있어서 다양한 클러스터 단지와 이런 인프라의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 앞으로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함께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다음으로 또 FOMC가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긴 했지만 이번 FOMC 발언, 중요한 발언이 나와줄까요? 뭐 중요한 발언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하반기에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FOMC 지금 이제 7월 회의 입장에서는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뭔가 확인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관세 협의 부분을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8월부터 실질적 이행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8월에 이 실질 이행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이 튀는 지표를 봐야지만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는 함부로 절대 움직일 수가 없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압박하고자 최근에 이제 연준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연준 의장을 약간 좀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느낌으로
제대로 본인을 따라라. 약간 이런 리액션들을 취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본인의 기업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미국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 재정 입장에서도 채권 금리를 내려야만 현재의 재무적인 미국 재정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쪽으로 보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금리에 대한 인하가 절실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금리 인하를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와중에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공식처럼 딱딱딱딱딱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금리 인하, 인상 이런 부분들을 공식처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의 압박 하나만 가지고선 받아들이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연준 의장의 어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건설들을 다시 신축하는 그 개보수가 작업에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연준 의장의 어떤 낭비인 것처럼 이제 과세 낭비인 것처럼 좀 포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포지셔닝이고 지금 연준 의장의 임기가 거의 1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후임을 위한 개보수 작업에 들어갔던 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딱 그럼 파월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해줄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트럼프는 분명히 압박을 계속 하겠죠. 아마 이제 내년도 이제 2026년 5월까지 임기 말까지도 계속해서 압박을 진행할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파월 의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연연하지 않고 본인이 소비할 거 소비하고 이제 나머지 임기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트럼프가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 연준의 페이스를 그대로 지켜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9월 인하가 지금 한 40% 정도로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인데 9월 인하 가능성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만약에 인하를 진행한다라면은 12월 가능성이 현재 시점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인플레이션 지표를 정확하게 딱딱딱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조금 전 나온 속보인데요. 트럼프가 연준의 FOMC를 하루 앞두고 또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파월을 다시금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는 계속해서 파월 때리기를 하긴 하지만 파월은 좀 버티기식으로 응수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금요일 보면 관세 유예 마감 시한입니다. 8월 1일인데요. 주말 사이에 EU와 협상도 나왔고요. 지금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호국들에 대한 어떤 관세 협의들을 오히려 좀 후단으로 많이 밀어놨었고요. 중국은 정말 어려워서 좀 많이 밀려있던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제 기존의 일본 이런 관세 협의 대상국들 대상으로는 이제 15% 정도로 평균값을 맞춰가지고 대부분의 관세 협의를 이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관세 협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혹은 이행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막 100몇 프로 막 이런 공격적인 트럼프식 협상안 상에서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얘기를 했었다면은 지금은 정말 이제 이행할 만한 수준의 관세 범위 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이행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이 이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고 그다음에 중국 대상으로도 좀 많이 밀렸었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미래 G2의 패권을 누가 가져가는가에 대한 게임이 현재 시점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주요 관세 적자를 발생시키는 대상국이 원래 4대국이었거든요. 중국, 인도,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였는데 미국 입장에서 나머지 3개국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전체적으로 15%로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은 그렇게 지금 미국에 반발할 만큼 뭔가 파워가 없기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적대적인 관세를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될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관세 범위를 이렇게 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세율 부분을 특히 이제 AI 칩셋에 대한 부분 얼마나 수입을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휘토류에 대해서는 미국에 얼마나 판매를 할 것이고 요 안이 가장 핵심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퍼센티지는 거의 지금 말씀드렸던 상호관세 30%랑 기본관세 15%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레인지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중이 이전에 합의했던 시한이 8월 12일인데 이번 협상 통해서 또 한 번 연장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연장되기는 쉽지가 않고 일단 이행 관세를 기본 틀 범위 안에서 그냥 실제 시행으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행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관세 협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12일까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타협되지 않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그대로 최종 합의가 일어났던 대로 그대로 관세 적용을 시작을 하고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피해를 보는 부분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겠죠. 체감상. 예, 어쨌든 이제 미국 대비해서 더 높은 관세를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을 체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토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도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양국 간에는 지금 산업을 발전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는 범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걸 판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손실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타국에 피해는 주고 싶겠지만 본인들이 어쨌든 매출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 범위이기 때문에 단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결국에는 서로 상호 간에 굉장히 고매출을 찍을 수 있는 만큼의 수출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